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고 두세 번이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정도만 했었습니다. 솔직히 30분도 안 한 것 같긴 한데 뭐 포장까지 하면 30분? 부업은 대충 해야 돼요, 여러분. 대충이어도 너무 대충을 하게 이 정도면? 이베이라는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진 한 거를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제가 올린 상품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끝이에요. PD님조차도 못 믿겠죠?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됐을 텐데 이제 한 6억 6억? 최고령자가 70대시거든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 상품을 안 깐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상품도 까고 상품 추천도 하고 그냥 그걸 제대로 해야지. 왜 욕이 조금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편의점으로 택배 붙이러 가는데 이거 지금 해외 쪽으로 이제 판매가 돼가지고 그래서 물품을 보내러 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보내는데 편의점으로 보내요?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지파지로 이거를 편의점으로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봉투 안에 있는 물건은 원래는 얼마짜리예요? 만약에 제가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한 5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할 텐데 무료로 추첨해가지고 받는 거였어가지고 한 2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 금액은 한 장당 한 8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한 1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160만 원의 순수익을 내실 수 있는 상품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이거를 좀 붙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외 이베이라는 사이트에 상품을 올려서 그거를 이제 해외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당근이나 쿠팡으로 판매해도 되지 않나요? 저는 일단은 좀 더 마진을 많이 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5천만을 상대할 거냐 아니면 몇십억을 상대할 거냐 그게 다르니까 인구수 자체가 다르고 수요나 고객들의 층도 다르니까 그래서 다양성을 좀 더 추구해서 이베이 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베이 그거 저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 엄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그게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매우 쉬워 보이시긴 할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대표님 근데 정확히 이 이베이라는 게 어떤 곳인가요? PD님 그 당근마켓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네, 당근마켓에다가 상품 같은 거 올리고 서로 개인 간에도 거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근데 고객 대상이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 시스템을 원래 기반으로 되어 있던 사이트라서 내가 상품을 올릴 때 경매 형태로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객하고 서로 딜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몇 달러에 줘. 안 돼. 이거 몇 달러에 줄게. 이런 식으로도 커뮤니티 형성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베이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해외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한국 잠깐 들어왔던 건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다시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못 나가고 있다가 묶이는 바람에 친구 추천으로 이베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친구도 이베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너가 그냥 해외 생활 오래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으니까 한번 이베이 이거 있는데 한번 해봐. 그래서 했는데 초반에가 정말 힘들겠죠. 왜냐면 한국에서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정보도 너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판매를 이제 시작하고 했는데 한 4개월 정도를 역마진을 진짜 계속 봤어요. 이게 배송적으로 문제도 그렇고 수수료 문제도 그렇고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상품을 하나를 판매하고 나서 이베이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베이를 거기서부터 이제 매출이나 수익을 많이 내게 되었죠. 그러면은 지금 따로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전에 4개월 정도 계속 역마진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떡집이랑 피자집이랑 가외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이베이는 부업 형태로 완전히 가져가가지고 그러면서 수익을 내고 있었죠. 방금 부업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 이베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떡집을 다니면서 부업 형태로 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그리고 그 두세 번이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한 30분 정도만 했었습니다. 한 번에 30분이요? 네, 30분, 솔직히 30분도 안 한 것 같긴 한데 뭐 포장까지 하면 30분? 그 당시에는. 지금은 더 줄이긴 했지만 지금은 더 줄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이게 어느 정도 감도 익혀야 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이런 판매라고 생각을 하면 물건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안 팔리면은 재고로 남을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이베이는 어떤가요? 보통 제가 하는 방식은 물건을 사입하진 않습니다. 잘. 판매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상품을 구해서 보내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해외 구매 대행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외 쪽으로 상품을 구매를 할 경우 한 2주에서 3주 늦으면 진짜 4주까지도 걸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쟤네는 이제 우리가 해외잖아요. 그쪽도 이제 고객들이 받는데 한 2, 3주 정도나
한 4주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우리가 구매를 하면 빠르게 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최대한 우리나라의 장점을 네, 그쵸. 이용하면서 네, 네. 하다 보니까 재고 문제에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베이는 진짜 아무거나 팔면 다 팔리나요? 한번 리스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무실에 뭐 있는 게 있나 좀 아는 동생 자리인데 이거 한번 찍어서 그게 한번 뭔가요? 이어폰 같은 건데 어차피 지금 샘플로 이렇게 올리는 거다 라고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사진에 이렇게 그냥 대충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이게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부업은 대충 해야 돼요, 여러분. 대충이어도 너무 대충을 하게 여기서 넣으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아 흰색 배경에 깔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베이라는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베이는 어떤 걸 조금 더 노출을 잘 해주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실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다. 물론 흰색 배경도 쓰긴 하지만 잘 안 쓴다. 필요 없다. 딱히 안 써도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처럼 막 예쁘게 뭔가를 꾸며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아. 막 그렇게 할 그런 거면 저 이미 접었어요. 저 이미 접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요. 아 저렇게 하는데 판매가 된다고?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그냥 나가시면 돼요. 지금 영상 끄세요. 그냥 바로.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리스팅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요. 리스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리스팅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Create Listing 요거를 눌러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저는 보통 이렇게는 안 하고 이제 여기 리서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리서치에서 프로덕트 리서치 들어가서 이름이 아까 전에 이게 맞나? 오브 오디오라고 되어 있긴 한데 큐캣 있네요. 이 상품이 하나가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서 셀 시밀러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상품 사진 한 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여기 위치를 조금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만 해도 되고 앞뒤만 살짝만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필수라는 항목도 있고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요 정도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통 적혀 있어요. 셀 시밀러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쭉 내려오신 다음에 새 거죠. 네, 새 거 누르시고 만약에 새 거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 유즈드도 있고 오픈박스도 있고 하니까 상품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또 안 믿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10명 중에 한 7, 8 분은 안 믿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방금 여기 우리가 제목이 있었잖아요. 제목을 복사를 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이제 상세 페이지는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경매 시스템이 있고 정찰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찰제로 한다고 하면은 요즘 AI로도 이게 얼마에 판매가 됐었는지 대강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뭐 적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페이먼트라고 따로 해놓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오퍼 시스템인데 켜두셔도 되고 꺼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송 정책인데 이건 오늘 다루진 않기로 했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온 다음에 리스팅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됩니다. 클릭하면은 자 리스팅 됐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올린 상품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어떠세요, 피디님? 이게 조금 말이 된다고 생각은 안 드시죠? 피디님조차도 못 믿겠죠? 이게 끝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다들 뭔가를 하나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근데 부업조차도 열심히 할 필요까지 있을까? 본업도 힘든데 저도 효율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뭐 지금 이걸로 몇 천만 원 벌자 뭐 이게 아니잖아요. 소소하게 뭐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내가 조금 잘 되면은 한 200만 원 버는 거고 아니면 한 50만 원 정도 소소하게 벌자 이건데 만 200만 원, 300만 원 그 이상이 돼. 근데 그게 꾸준히 유지가 돼. 그럼 이제 그건 본업으로 가는 거죠. 이제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가면은. 선생님 근데 네. 이제 상품을 해야 되니까 네. 포장도 예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포장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포장을 예쁘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게 바다 건너가면 걸레짝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장을 예쁘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박스 같은 거 이커머스 하려고 할 때 바로 주문하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일단 오늘 이거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내가 집에 있는 거 택배 상품을 이렇게 시키는데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뻑뻑 뜯어요. 이렇게. 어때요? 깔끔해졌죠? 깔끔하죠?
깔끔한 거예요. 이게 깔끔한 거예요? 네, 깔끔해졌죠, 여러분? 자, 깔끔해졌으면 여기 만약에 이거 물품이라고 치면은 이걸 넣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테이프질을 쫙 하고 여기 한 번 더 쫙 하고 이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너무 너덜너덜하잖아요. 이러면은 그런 강박증 여러분 갖지 마세요. 그냥 보내시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전혀. 고객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부터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일단 해보고 걱정을 하세요. 그거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뭐 환불이나 옷 같은 경우는 사이즈 마음에 안 들어서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뭐 사이즈를 변경하려고 반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해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안 오니까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도 한 5년 하면서 환불 케이스가 5건 정도? 왜냐면 여기는 이베이에서는 부분 환불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게 안 해도 되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반송 받으면은 환불해주면 돼요.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걸 다시 당근마켓에 파시면 돼요. 대표님, 근데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도대체 뭘 팔 수 있는 물건이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피디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건 일단은 그냥 본인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상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커요. 일단 있어요. 일단 집에는 보통 있어요. 근데 진짜 없다. 진짜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저도 소싱을 직접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경우는 잘 안 하긴 해요. 비효율적이잖아요. 온라인에서 보통 하는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그냥 캡처를 해요. 캡처를 이렇게 해서 캡처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있었죠?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이렇게 뜨는 경우에는 이게 상품이 종료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셀 시밀러 없으면 여기 액티브 쪽으로 들어가시면 또 있습니다. 이런 데서 셀 시밀러 해가지고 방금 캡처한 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끝이에요. 아까 리스팅한 것처럼. 아, 그러면은 내가 물품을 안 갖고 있고 그냥 온라인에서 사진만 네, 가지고 따와서 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저작권이나 이런 거 전혀.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작권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이베이에서 그냥 상품 종료해라 라고 메시지 같은 게 와요. 그리고 경고 문구 같은 게 뜨거든요. 그냥 내리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뭐 너는 그래서 그렇게 카피해서 따와서 막 그렇게 하지 않냐 이러면은 뭐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직접 찍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로 판매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K-팝 관련된 거나 화장품 관련해서 많이 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가요? 좋죠. 정말 수요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마진이 30% 이하는 마진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보통 이커머스계에서 마진이 25%만 돼도 정말 높게 판매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바에 안 하긴 합니다. 30% 이하짜리는 마진으로 이제 눈이 좀 안 들어오는 그런 게 있죠. 근데 K-팝 굿즈는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건 마진율이 한 10% 될까? 별로 안 돼요 일단. 저도 옛날에 판매해봤다가 마진율이 너무 적어서 안 하긴 했는데 그건 수요가 대신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도 된다. 하지만 엄청 고생하실 거다 그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마진이 좀 좋은 상품들을 많이 하는데 철진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스타벅스 베어리스타라는 콜드컵이 있었는데요. 요게 지금 59,000원이잖아요. 이게 예전에 판매됐을 때 보면은 지금 요런 게 $550 이제 한 82만원 정도 되네요. 최근에도 이제 조금 소감분들이 마진을 아주 심하게 많이 봐서 얼마를 보셨길래 그렇게 고개까지 절레절레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수강생분들이 어떤 분은 하루에 순수익으로 600만원 내셨고 하루에. 하루에요? 네. 근데 그것도 단 몇 시간 만에. 그리고 어떤 분은 순수익으로 400만원 내셨고 다 하루 기준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은 순수익으로 막 150만원 200만원도 내시고 막 어떤 분은 1800%를 쳤거든요 최근에. 1800%는 사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사기라기보다는 고객의 니즈와 그거에 대한 가치죠. 저는 보통 가치 상품이나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뭐 다들 그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긴 해요. 근데 극소수고 그거는 저는 알려드리는 게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월. 그걸 알려드리는 거고 거기서 활용을 더 하시는 분들은 더 버는 거고 나는 소소하게만 벌겠다 이러면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욕심을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 정도 시간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판매량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진이 중요하지. 내 순마진을 얼마나 한 달에 뽑아 먹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왜냐면 부업인데 열심히 포장하면 안 되잖아요. 좀 최대한 덜 포장하고 최대한 적게 팔면서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조금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0, 700만 원 뽑은 달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상품을 2개 정도 판매했을 때예요. 2개요? 네, 2개 정도 판매했을 때 순마진 자체예요. 매출이 아니라. 어떤 거는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만 할 때도 있었고, 좀 왔다 갔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거의 안 했을 때예요. 완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정도? 이거는 제가 저번 달에 판매를 한 건데 5만 원짜리를 20만 원대랑 30만 원대에 판매를 했거든요. 순수익으로 한 20만 원이랑 10만 원 후반대가 남았거든요. 2개 팔아서. 그래서 이때 이거는 저번 달이고, 제가 이제 또 다른 계정이 있어가지고 그 계정에서는 아까 전에 소포 보내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또 판매를 했었고요. 그 어떤 부업보다 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꿀을 니만 빨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도 알려주고 왜 이렇게 하냐. 저는 한 달에 몇 개 판매를 안 해요. 10개 이하로 거의 판매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마진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지. 이거를 해외에서 돈을 땡겨오는 건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면은 같이 땡겨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다 판매하지도 못하는데, 상품이 전 세계로 따졌을 때 수십만, 수천만 가지의 상품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수강생들이 나름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 하신 분은 어느 정도 보셨을까요? 몇 분 계시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강의가 한 2년 조금 넘게 진행이 됐는데 매출 1억 이상은 좀 많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스텝으로도 같이 하고 계신데 1년 정도 됐을 텐데 이제 한 6억. 6억? 네. 이분이 작년 한 2월, 3월? 이 정도에 시작하셨거든요. 1년 이제 거의 반 정도 돼가고 계신데 매출이 6억이 넘으시는데 순수익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 3, 40% 정도 그 이상도 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 억대 매출은 좀 있어요. 근데 이분들 제 말 아니에요. 이베이로 1억 매출은 찍기 쉽다. 근데 이제 순마진은 다르죠. 진짜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순마진율만 높이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평균 마진율 자체가 70% 이렇게 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50%, 30%, 뭐 40%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20%인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셔야죠. 다시 세팅 받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네. 마진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서로 다들 다른 상품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수강할 때 피드백을 하는데 그때 줌으로 이렇게 통해서 수강생분들 거를 상품을 확인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맞춤으로 들어가요. 이분의 특성과 이분의 성격과 이분의 성향을 따지고 이분은 어떤 쪽으로 조금 잘 맞으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상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수강생분들한테 좋은 상품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쵸. 사실 그냥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내고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커머스 쪽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본인 상품을 안 깐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말이 되나 싶긴 하거든요. 왜요? 본인이 강의료도 받아먹으면서 왜 본인 상품을 안 까고 난린가. 본인 상품도 까고 상품 추천도 하고 수강생분들이 날 믿고 들어왔으면 그걸 제대로 해야지. 욕이 조금 나올 것 같긴 한데 화가 나요. 그런 분들 보면은 왜 이중으로 돈을 먹으려고 하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본인 상품을 까면서까지도 해야지, 내가 매출을 내야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수강생들한테 다 까요. 제 상품을. 그리고 제가 올리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은 까요. 이거 올리세요, 여러분. 뭐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이걸로 추천드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걸 추천드리고 하죠. 그분들이 잘 되면 저도 기분이 좋고, 왜냐면 그분들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저는 부업으로 애초에 접근을 한 거고, 부업으로 이걸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만 벌어도 저는 괜찮아요. 저 이걸로 막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들 이커머스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서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려드리겠죠. 그걸 부업으로 하라고. 본업하는 사람이 부업을 알려주면은 본업을 했을 때 방식을 알려주겠지 부업을 했을 때 방식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리스팅하고 이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정말 대충 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대충 하긴 하지만 그게 부업이에요.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초반에 저희가 빠르게 자리 잡으려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줄여요. 수강생분들이 본인들이 시간을 투자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그건 한국인이 그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간절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할 생각이 애초에 없어요. 그리고 제발 제 스타일에 안 맞으면은 오지 마세요.
힘든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하신 사이트 보니까 네. 다 영어로 돼 있는데 네. 영어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베이 사이트 들어오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잉글리시랑 한국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클릭하면 끝나요. 다 한국어로 나오는데 이제 몇몇 설정들만 약간 영어로 나오긴 합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여기는 영어로 나오죠. 그리고 몇몇 거는 이제 한국어로 나오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크롬 같은 걸로 했을 때는 한국어 번역 누르면은 한국어 번역으로 이렇게 또 되죠.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 최고령자가 일단은 70대시거든요. 어우, 70대도. 네, 70대 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650만 원 정도 하셨네요. 2025년 7월 달에 시작하신 분이네요. 마진율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기본 30%는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도 정말 좀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을 못 잡는다고 해야 될까? 70대 분이시니까 약간 다른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약간 늦으실 수 있잖아요. 따라가시는 게. 그래서 저한테 매일 연락 오셔가지고 매일 계속 제가 체크해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 감 얘기하셨는데 그 감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곶감? 감이라는 거는 이제 이 상품이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나 아니면 이 상품이 판매가 될지 안 될지, 이게 마진이 잘 붙을지 안 붙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수요가 좋은 상품인지 마진이 좋은 상품인지, 수요랑 마진을 둘 다 챙길 수 있는 상품인지,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있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익히려고 하는 거죠. 수강생분들 1대1 피드백도 직접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스케줄 보시면은 밑에 5월 2, 3주차 이게 9기 분들이거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이제 원격으로 해가지고 상품들 체크해드리고 어떤 상품이 이분한테 맞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상품들 판매가 잘 안 되고 계시면은 어떤 쪽으로 시너지를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우, 세게 들어오셨네. 이제 단위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이제 시너지만 제대로 내시면 아주 판타스틱하게 가겠네요. 이건 수량을 왜 다시 안 넣으셨어요? 좀 정리할 거 이제 정리하셔야겠네. 버릴 거는 깔쌈하게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빼시는 게 좋죠, 차라리. 저런 거 할 급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미소님 강의를 듣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한 명 정도 다른 강사를 들어본 결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강의 판매라든지 사람들 유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윗송님 강의를 봤을 때는 이빨린말 안 하고 그냥 제가 느낀 것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진짜 사람들이 뭔가 이걸로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진정성이 좀 많이 느껴져서 두 가지 강의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가장 큰 차별점이 진정성이었고, 실제로 제가 강의 들었을 때도 진정성을 많이 갖고 얘기를 한다가 느껴지더라고요. 피드백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베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강의만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또는 나도 이베이로 뭔가 최소한 뭐 월에 부업 정도 금액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됐고 뭐가 잘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를 모르고 있는데,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이건 잘 됐고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 이렇게 방법을 바꿔봐라 라는 게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피드백을 경험을 해보니 이거는 확실히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를 느꼈죠. 보니까 이베이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상품 포장하는 것도 그렇고 택배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게 끝이에요? 이베이를 하는데 좀 초기 장벽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그게 뭐냐? 가입이에요. 가입을 페이오니아라는 곳이랑 이베이 둘 다 해야 되는데, 페이오니아라는 곳은 우리가 이베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대금을 받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국 계좌나 이런 데로 돈을 뺄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두 개가 가입이 약간 난관이긴 해요. 페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서류 통과가 그렇고, 왜냐면 얘네가 취미가 반려라서 어려우면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쉬우면은 또 금방 하시는 분들도 금방 하는데 랜덤이에요, 진짜.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UI 자체도 한 3개로 나와서 그것도 좀 랜덤이고요. 그리고 이베이 같은 경우랑 이제 페이오니아랑 연동하고 이런데 거기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가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다룰 거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참고 용도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AI로 만든 거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손수 직접 작업을 한 겁니다. 그때는 AI가 아직 안 나왔을 때여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하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홍보 영상이죠, 홍보 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입 이렇게 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